얼마 전 왕과 사는 남자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요. 문득 사극에 자주 나오는 유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죄인을 멀리 보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사실 조선의 유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는 조선의 5가지 형벌 중 사형 바로 미친 랭킹 2위의 중죄였어요. 주로 정치 싸움에서 밀린 대감님들이나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 문서를 위조한 범죄자 등이 떠났죠. 하지만 돈과 백에 따라 바람 쐬러 가는 자와 지옥의 행군을 오갔던 기막힌 유배의 실체, 유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일부 유배 가는 길. 거리의 진실. 조선시대 유배는 대명률이라고 해서 유배를 명나라 법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유배거리 기준이 2000리에서 3000리였어요. 약 800에서 1200km죠. 세종대왕님이 조선 땅 크기에 맞춰 실제 거리를 약 900리, 그러니까 350km 정도로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고위 관직의 이동. 전직 관료급 양반들은 드라마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국가 소유의 역마를 타고 당당하게 이동했죠. 서민의 이동. 일반인은 자비로 말을 빌렸는데 말을 빌릴 돈도 백도 없는 서민은 최악의 경우 걸어서 지옥의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철창의 행방. 드라마 속 철창 달구지는 함거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는 중죄인 압송용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감시자와의 관계. 돈 많은 유배객은 감시자에게 돈을 주며 형 동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의 감시자는 보통 포졸이었고 지역 포졸과 교대로 감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고위 관직자는 감시자가 없이 도착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비 부담. 유배는 100% 자비 부담이 원칙. 내 밥값은 물론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나를 감시하는 포졸의 숙식비와 수고비까지 유배객이 다 내야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서민은 길에서 감시자 밥값 대느라 정작 본인은 굶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맛집 탐방. 몇몇 고위 유배객은 가는 길에 맛집 탐방은 물론 지방 수령에게 접대 및 금전 지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동행 인원. 무거운 죄로 가는 경우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는 법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는 수발들 노비 한두 명을 데려가는 것이 묵인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처럼 같이 가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동량. 규정으로는 하루 80리 약 32km씩 이동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진 않았고 특히 양반들은 하루에 정해진 거리의 반 정도도 못 가서 도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망 위험. 누군가에게는 호화 유람길이지만 서민들은 무리한 여정과 굶주림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객사하는 비극도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 유배지 라이프. 위리안치.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 도망 못 가게 집 둘레를 탱자나무에 가시 울타리로 둘러 사실상 가택연금처럼 가둬두는 아주 강한 처분이에요. 일반 유배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위리안치는 출입 자체를 강하게 제한해 격리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설명됩니다. 서민 유배객 식사. 끼니는 고을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비 부담이라 서민 유배객은 밥값 대신 노동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감님들의 식사. 가족들이 한양에서 사내 진미를 보내주면 집안 노비가 차려주는 한양식 식사를 즐기거나 조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관리는 현지 사또가 정치적 보험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보수주인. 유배객을 맡아서 보호 및 감시하는 사람을 보수주인이라고 하는데 마을 사또가 임명하였습니다. 서민의 보수주인은 적당히 평민 집안을 택하고 고위직의 보수주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지역 유지나 부잣집을 택합니다. 이 경우는 말이 보수주인이지 수발드는 일을 합니다. 조선판 일타 강사. 한양에서 유배 온 양반들은 최고의 지식인이자 과거 급제자들이죠. 지방 유생들에게는 스타 강사로 보였을 겁니다. 멀리 옆마을에서도 가르침을 받으려 몰려들었고 수업료 대신에 물건이나 음식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난한 양반댁 유배객에게는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물품이 살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인식. 동네가 발전할 수도 있다고 좋아하는 환영과 마을 재정 축낸다는 구박이 유배인의 평판과 신분에 따라 갈렸습니다. 언어 장벽. 조선시대의 제주도 방언은 지금보다 훨씬 심한 외국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 제주도로 유배 가면 현지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들어 고역이었고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노비나 지역관리의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최신 트렌드. 무려 한양에서 유배 온 양반의 옷차림, 서체, 차 문화는 지방 유지들 사이에서 가장 힙한 최신 유행이 되었습니다. 배수첩. 외로운 타지 생활을 달래기 위해 현지에서 철을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갈 때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유배지에서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복권되어 돌아갈 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시간 통신?
사설 심부름꾼을 통해 한양 소식을 편지로 주고받았는데 의외로 속도가 상당히 빨라 유배지에서도 한양 정세를 다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쓰며 중앙 정계의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한양이었죠. 3부 특이점에 온 유배. 코끼리 유배. 태종 시절 사람을 밟아 죽인 코끼리가 섬으로 유배 갔다가 밥을 안 먹고 울기만 해서 다시 육지로 불러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마침 제 영상 8화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많은 시청. 여성의 유배. 여성은 직접 압송하기보다 신분을 노비 등으로 떨어뜨려 격리하거나 집안에 가두는 비사 처분을 주로 내렸습니다. 정치적 이용. 왕에게 직언하다 유배 가면 소신 있는 선비라는 명성이 붙어 복귀 후 초고속 승진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많이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왕의 선물. 아끼는 신하에겐 왕이 몰래 보약이나 음식을 보내 죽지 말고 잘 버텨라 라는 비밀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기한 대기. 유배는 종료일이 없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무기한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경사 때 사면받아 평균적으로는 수년 내에 돌아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금지? 딱히 법으로 정해진 복장은 없으나 자숙의 의미로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당시의 도리였습니다. 유배지 가이드북. 유배객이 남긴 여정 기록은 훗날 조선의 맛집과 지리를 알리는 최고의 여행 가이드북이 되었습니다. 사후 복직. 유배 중에 사망하면 고향 땅도 못 밟고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에 장례도 눈치 보고 조용히 치러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면 관직이 회복되고 국가에서 성대한 장례를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자진 유배. 정치적 위기가 오면 처벌 전 미리 시골로 내려가 나는 벌받고 있다며 몸을 사리는 전략적인 유배도 있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충심으로 벌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추가 처벌을 피하거나 복귀 기회를 노리는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유배 생활 29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고 보니 영화에서도 겹쳐지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유배 장면이 나오면 고증인지 과장인지 눈치채실 거예요. 지금까지 냥펀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